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시즌 3 대선 보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14회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 2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투. 네. 상징적인데요. 네, 이제 이틀 지나면 또 10여일 네.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짜 빨리 성큼. 가요. 네. 아,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대통령 선거일이 이렇게 쿵쾅쿵쾅 내 가슴을 울리면서 다가올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종편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민원연에서 종편 탈탈탈 터는 분 하면 이분이시죠? 박진솔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편이 돌아왔습니다. 민원연에. 종편이 돌아왔습니다. 박진솔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종편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 종편하고 민원연하고 인연이 깊죠. 네, 민원연 하면은 아마 종편 때쯤 떠올리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제 제가 2020년부터 활동했으니까 그 전에 종편하면 민원연 저도 외부에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혹시 전설로 들은 게 있으세요? 저도 사실 그때는 민원연에 있지 않을 때였는데 2016년, 17년 요때 이제 종편 떼찌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민원연 하면은 종편 떼찌 요렇게 좀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이 출연자들이 황당한 발언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좀 힘들 때 찾아보시면 뭔가 웃음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이렇게 잘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있다. 씁쓸하지만. 그러니까 종편이 정말 해로운 방송을 가장 절정으로 하던 시기에 민원연이 맞습니다. 감시 운동을 하면서 가장 나쁜 프로 그다음에 또 이상한 사람 이런 맞아요. 것 뽑으면서 조금씩 변화해서 지금의 종편이 되는데 민원연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맞습니다. 네, 이게 종편이 지난해 개국 10년이었는데 그 역사를 민원연과 함께한 거군요. 맞아요. 네, 이번 종편 분석은 어떤 프로그램 대상을 했나요? JTBC, TV조선, 채널A, MBN 이렇게 종편 4사 시사대담 중에서요. 방송사별로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JTBC는 정치부 회의,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그리고 채널A 뉴스탑10, MBN 뉴스와이드 이렇게 4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른바 각 종편의 인기 프로그램. 다 낯익은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이 프로그램들 이 종편의 이른바 시그니처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게 시사대담 이런 장르 종편에서 만들었죠.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종편 떼찌 그리고 이후로 2020년에 민원연에서 진행했던 아주 히트 아이템 종편 뭐하니도 있는데요. 종편 뭐하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지적해 왔던 것이 바로 종편 시사대담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의 황당 발언이었어요. 근데 황당 발언이 개국할 당시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지금은 좀 다소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해요. 진행자들이 근데 발언 수준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이거 출연자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도 그럴까요?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출연자들이 겹치기 출연을 하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특정 직분 위주의 출연자 구성도 좀 문제인데요. 그리고 가장 제가 문제라고 본 것은 출연자 정치 성향이 진보, 중도, 보수 중에서 보수 성향으로 좀 치우친 구성이다.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종편하면 이거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고연령의 분들, 이런 분들이 본다 해서 이게 종편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힙하지 않은 걸로 그거 왜 보냐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또 종편이 젊은 층 겨냥한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하고 많이
프로그램 구성도 사실은 달라지고 네.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게 종편이 그동안 지적됐던 게 이번엔 좀 얼마나 나아졌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종편 출연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을 보는 것보다 출연자를 분석하는 것이 이 종편 시사대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기가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한데요. 네. 대선 70일 전인 2021년 12월 29일부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 2022년 2월 7일 얼마 전이죠. 그럼 60일을 두 달치를 분석한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출연자 목록을 좀 정리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분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출연 횟수, 그리고 직군, 정치 성향, 성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요걸 좀 살펴봤어요. 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뭔가 공정하지 않아서 살펴본 것 같은데요. 출연 횟수를 살펴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네. 분석 기간에 이 종편 시사대담에서 모두 네. 91명의 출연자가 551번을 출연을 했어요. 91명이? 네, 91명이 551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출연 횟수 기준으로 상위 10명을 꼽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18명의 상위 10위 출연자가 무려 270회나 출연했는데 이게 551회에서 거의 절반이 되는 수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과점, 그렇죠. 독점에 가까운 과점을 10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 10위까지 차지한 18명이 하고 계신 건가요? 10위까지 차지한 18분이 270회나 거의 절반을 다 출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걸 좀 면면을 살펴보면 네. 최다 출연 횟수를 기록한 출연자들이 이제 놀랍게도 JTBC 기자들이에요. 왜냐하면 JTBC 정치부의 프로그램 구성 아시죠? 고정으로 나오는 그렇죠. 분들. 자사 기자들이 출연자이기 때문에 JTBC 기자들이 상위 그 10위권에서 5명이 맨 위에 있었거든요. 각각 20회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네. 중요한 건 그 다음 상위 10위 출연자도 역시 언론인이었어요.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인데 네. 이분이 사실 직군이 언론인으로 저희가 현직 언론인이라서 그렇게 분류는 하긴 했지만 그 JTBC 정치부 회의나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의 자사 취재 기자들이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취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분은 시사평론가나 정치평론가처럼 좀 평론가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분은 지금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하고 네. 채널A 뉴스탑 10의 동시 출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편성 시간대가 두 개가 다른가 보네요. 이렇게. 네. 그 보도본부 한라인은 낮 1시에서 2시 요 사이에 방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뉴스탑 10은 이제 6시 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시차가 있어서 네. 비슷한 시간대면 우리 도서관에서 메뚜기 하듯이 네. 여기에다가 막 달려가서 저기 아이돌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출연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직군으로 보면 네. 이 위에 지금 뭐 1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까지가 다 언론인인 거예요. 네. 자사 기자들까지 포함하자면. 네. 그러면 직군으로 봐도 언론인이 가장 많게 나왔겠네요. 네, 저희가 상위 10위 그리고 전체 551의 출연 횟수까지 다 한번 직군별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상위 10위 출연자 그 18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네. 전직 언론인 1명까지 포함해서 모두 언론인이었습니다. 11명이. 네. 18명 중 11명이. 네. 이게 TV조선과 JTBC에서 그 자사 기자들, 네. 언론인들이 출연한 것이 높은 영향을 준 것도 맞지만 네. 이 상위 10위 출연자 구성을 저희가 쫙 보니까 전현직 언론인, 정치인, 변호사 이렇게 세 직군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연자가 사실 특정 직군에 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전체 출연자 출연 횟수 551회를 직군별로 분류해도 이게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JTBC와 TV조선 요걸 제외하고라도 이제 종편 사사 평균을 내봤는데 종편 사사가 가장 높은 직군을 차지한 직군이 역시 언론인으로 51.2%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출연자가 언론인에 치중이 되어 있다. 이것이고요. 또 놀라운 것은 채널A 뉴스탑 10에서는 이 높은 출연 비중을 보인 직군이 정치인 28%, 변호사 24.2%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종편 사사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고요. 뉴스와이드 출연자는 놀라운 게 정치인 비중이 70.1%로 정치인 출연자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MBN은 지금 정치인이 네, 맞습니다. 네. 거의 70% 네, 이렇게 차지하네요. 네.
근데 제가 기억에 네. 예전에 종편을 보면은요. 네, 이른바 전직 언론인이 많았어요. 맞아요. 전 논설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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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전 무슨 부장, 정치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은 보다도 이제 현직 기자들이 네, 그 자리를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소속된 기자들이 네, 나와서 네, 네. 직접 취재 현장 이야기 뭐 본인들이 네. 취재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예전에 전직 언론인들 나왔던 거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고 네. 또 그 전직 언론인들이 대부분 정계로 진출했었거든요. 네. 그 이미지 네. 또는 인지도 이렇게 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분들은 나중에 출마하려고 저기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네. 그 현상은 그래도 많이 완화된 게 아닌가? 네, 이번에 제가 그 언론인을 전직과 현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전직 언론인이 딱 두 분이 있었거든요.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하고 그 다음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아, 편집국장 이렇게 네, 두 네.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네. 요분들이 이제 주로 반복해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다. 네. 네. 그 김종혁 그분은 순위 10위에는 네, 탑10에는 못 네,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종편을 뭐 이렇게 매 해마다 분석을 했어요. 특히 네. 뭐 출연자 분석, 뭐 직군별 분석, 성별 분석 이거는 아주 정기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네. 지금 2019년에 보니까 네. 당시에 종편하고 보도 전문 채널인 YTN까지 해서 네. 그때는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 많았네요. 네.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둘, 셋, 넷, 열다, 19개? 네, 세상에. 저희가 그때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다른 팀원분들 네. 구성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범위를 크게 잡고 조사를 네, 진행했습니다. 그때 최다 출연 패널이 자유한국당 대변하는 김병민, 지금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죠. 네. 네.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번에 저희 551회 중에 딱 1회만 출연한 게 잡혔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이 안 보이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2019년에는 출연 2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민 씨가 종편 출연하면서 인지도 네. 많이 알리게 됐는데 지금 가 있는 곳은 윤석열 캠프의 맞습니다. 대변인입니다. 네. 참 공교롭게 그러면 이 아까 말씀했던 정치 네. 성향, 네. 예, 김병민 씨도 보수를 대변하고 보수정당 대변하다 지금 보수정당 가 네. 있고요. 그런데 네, 이 정치 성향 좀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551회를 정치 성향별로 분류를 해보니까요. 이 기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JTBC 정치부회의 그리고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의 경우에는 자사 기자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자사 기자는 저희가 중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중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언론사 색을 보고 분류를 하려고 했지만 그건 그렇게 했고요. 네, 기자분들은 중도로 평가받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출연자는 이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거나 정의당일 경우엔 저희가 진보로 분류를 했어요. 네. 네. 어머나 좋아라. 그분들 복 받은 거예요. 진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당일 경우에는 보수로 분류를 했고요. 네. 그럼 소속 정당이 없는 출연자는 어떻게 했느냐? 예. 선거 출마 이력 등 활동 이력 그리고 발언 기조에 따라 진보, 네. 보수, 중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출연 횟수 상위 10위 출연자들의 정치 성향을 먼저 좀 봤거든요. 네. 표본 삼아 봤는데 보수가 8명으로 44.4%였고요. 네. 진보는 3명, 16.7%에 불과했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 2배 많았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시청자들은 네. 저 사람이 어느 정당이지?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은 언론인이거나 맞아요. 또는 뭐 전문 방송 네. 진행자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른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맞죠. 우려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출연자들이 정치 성향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출연자들이 가진 정치 성향을 시청자들에게 먼저 제작진이 충분히 알려줘야 이 사람들의 발언이 그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견해구나라고 시청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이는 견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거를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고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상위 10위 출연자들의 정치 네. 성향을 네. 보니까 네. 물론 정치인의 이름을 띠신 분도 있습니다. 네. 뭐 이상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상근 보좌역, 당연히 국민의힘이니까 보수로 분류를 네.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보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위에 있으신 분들 중에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든가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런 분들은 당적을 가진 적은 없고 계속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직함을 띠고 있지만 저희가 종편 그동안의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서 발언 기조를 봤을 땐 이분들은 보수 성향의 발언을 많이 해서 보수로 분류를 했지만 시청자들에게 이런 어떤 이분들의 정치적 성향의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발언으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종편에서 네네. 이 절반 이상 나오는 분들 중에 2.7배, 뭐 약 3배는 네. 보수 목소리보다는 진보 목소리보다는 보수 네. 목소리가 더 많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네. 되겠네요. 이걸 저희가 전체 비중을 또 봤어요. 상위 네. 10위 출연자 말고도. 네. 당연히 가장 많은 정치 성향은 중도였습니다. 네. 222회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JTBC와 TV조선이 자사 기자를 출연자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거거든요. 네. 그럼 요거를 제외를 하고 본다면 채널A를 저희가 먼저 봤습니다. 네. 채널A 뉴스탑10은 보수 성향 출연자가 전체 출연 횟수의 61.1%를 차지했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네네. 그리고 뉴스와이드도 네. MBN 뉴스와이드 네. 보수 성향 출연자가 전체 출연 횟수의 54.5%로 진보 성향 출연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JTBC와 TV조선의 자사 기자 중도가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편 사사에서 중도 비율이 높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TV조선 출연자 중에 이 자사 기자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출연자 보수 성향이 20.6%고 진보 성향이 16.8%였어요. 역시 보수 성향 출연자가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데 저는 네. 종편을 보면 TV조선이 늘 관점이 네. 보수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기자들을 직업별로 봤을 때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서 네. 중도로 놓지만 네. 사실 논조 자체는 맞아요. 조선일보보다 더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같은 그룹이어서 그런가? 네. 그런데도 일단은 일단은 중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보수가 3배 정도 많다. 그러면 이게 사실 방송은 뭐 그 방송사가 각 방송사마다 색깔이 있죠. 네. 색깔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네. 공정해야 된다. 균형을 맞아요. 지켜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방송 심의 기준이기도 하고 네.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 구성이 예전에 아주 치우쳤던 네. 때에 비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종편은 편향적이다. 맞아요.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 네. 예, 패널 구성 자체부터가 그렇다라는 네. 거를 시청자분들이 알고 보셔야겠네요. 맞아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네. 예전에는 종편이 너무나 눈에 띄게 뭐 만약에 정당 소속으로 가르면 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비율이 낮고요. 국민의힘 비율이 높은 식으로 패널 구성이 그렇게 눈에 확 보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정당 소속으로만 나누면 그게 확연하게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성향으로 한번 나눠볼까라고 해서 나눠보니까 이제 그제야 보수 성향이 확연히 진보 성향이나 진보 성향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종편은 재허가 뭐 재승인 이런 것들이 네. 걸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정말 예전에 개국 초반처럼 그렇게 대놓고서 특정 정당 위주의 패널 구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 성향을 면밀하게 나눠 보면은 민원연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 네, 네. 시청자 눈에, 시민 눈에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실 겁니다. 네. 채널 A 검은 유착 어떻게 된 거예요? 밝혀 주세요. 네. 아이고, 자, 이제 또 분석을 해보셨죠. 마지막으로 분석해본 게 성비로 분석해보셨죠. 네. 네. 근데 종편 틀기만 하면 네. 나이 드신
남성분들 네. 네 천지거든요. 일단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시청률 높다고 봤던 4개 프로그램, 종편 네. 4사의 4개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자는 다 당연히 남성이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요번에 네. 우리 모니터한 네. 네. 공교롭게 다 남성이네요. 다 남성이었고 아 근데 그 시사 대담 프로그램 중에 여성 진행자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는 것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공동인 경우는 공동은 있어도 있지만 단독 진행은 맞아요. 없었어요.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JTBC 예전에 뭐 밤샘 토론 정도? 아 신 무슨 기자 네네네. 있었죠? 그분 말고는 신예리 국장. 네, 그분 네. 말고는 사실 단독 진행을 기억은 없습니다. 네. 다 이제 네. 현재 진행자는 다 남성입니다. 네. 네. 그리고 출연자 성별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남성이 67.9%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70%죠. 네. JTBC 정치부회나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은 이 자사 기자들을 비교적 성비를 좀 맞춰서 출연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을 줬는데도 이렇게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채널A 뉴스탑10 네. 82.8%가 남성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MBN 뉴스와이드는 너무 놀라운데 96.3%가 남성 출연자의 출연 비중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MBN 뉴스와이드는 같은 기간에 여성 출연자 출연 비중이 3.7%에 불과했다. 3.7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명 중에 3명, 4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도 이 수치를 보고서. 그러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얘긴데. 네. 네. 지금 MBN이 네. 수치상으로는 아주 제일 빨간불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성향,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비도 절대적으로 뭐 남성이 높고. 네. 이렇게 남성 출연자가 많은 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민원연뿐만 아니라 뭐 서울 YWCA라든가 뭐 유네스코 기준으로도 당연히 이런 식의 남성 편중 출연자 구성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성비 재현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지식이나 정보나 뭐 공적인 것이 중년 남성의 역할로만 인식될 수가 있고 또 사회 구성원의 시각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방송에는. 그런데 남성이 과대대표되면 이 남성의 시각이 시사를 다루는 보편이다. 이렇게 되기가 쉽고 또 남성 중심적 주장이 그리고 그 의견이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보편적 의견으로 다뤄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좀 성비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좋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좋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공정성과 객관성의 이 네. 출연자 구성이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지금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방송심의 규정에서 이렇게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출연 네. 관련 또는 이게 대담 토론 프로그램 네. 객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잠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에 이 종편 시사대담에 해당할 만한 규정들이 4가지가 있어요. 네.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 방송. 이 대선 기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그리고 제14조 객관성인데요. 네. 제9조 공정성을 보면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보수 성향 출연자가 많기 때문에 과연 균형 있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네.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 방송을 보면요.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정당 소속을 보면은 편향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출연자 구성이. 그렇지만 역시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보수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정당의 입장을 좀 편향돼서 전할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 제13조를 보면요. 네. 토론 프로그램 등은 이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조항만 다를 뿐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다뤄줘라라는 건데요. 이것도 종편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제14조 객관성 보면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고 또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균형 있게 다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예를 들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네. 논설위원 분들 네.
어떤 성향인지 분명히 우리는 계속 보면 아는데도 일단 네. 그냥 어떤 방송사, 어떤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다라고만 해주면 이 사람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력이라든가 뭐 성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방송사가 시청자들에게 좀 더 또렷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종편의 역사가 이제 지난해 개국 10년 맞았고 이제 올해로 11년째인데 네. 그동안 종편이 끊임없는 편향 논란, 그다음 불공정, 네. 그다음에 뭐 막말, 편파, 혐오, 뭐 사별 뭐 이런 방송들로 네.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 심사할 때마다 기준 점수 미달, 맞아요. 심지어 중요 네. 기준 점수 미달도 하고요. 시청자들로부터 퇴출, 맞아요. 촉구 운동도 맞습니다.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시사대담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전직 언론인들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서 인지도 쌓고 네. 그다음에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알리고 네. 그런 다음에 출마해요. 네. 근데 당선이 되면 안 오겠지만 또 낙선이 되면 네. 또 다시 돌아와서 맞아요. 또 방송을 하고 그래서 네. 회전문 네, 출연이다. 네.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생계도 유지하시고 또 인지도 쌓아서 또 출마하고 네.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이 돼서 네. 종편이 정치인들, 낙선 정치인들의 놀이터냐 네.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그 현상은 좀 요즘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선 정치인들보다는 좀 대선 캠프에 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캠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심각한 수준의 겹치기 출연, 만약에 한 분이 종편 사사를 다 싹 도우시는 요런 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랜드 슬램 달성하는 분들. 근데 네. 이제는 뭐 2군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네. 상위 출연자 중에서도 7분이나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두 프로그램 이상 네, 나오시는 네. 분이 이도훈, 장현주 장현주, 변호사, 네. 이승훈 변호사, 네. 그다음에 김경진. 아, 이분이 네, 변호사였다가 변호사인데 네. 종편에 정말 네, 단골 맞습니다. 네. 출연이었죠. 그러다 지금은 국회의원. 네, 네. 네. 그다음에 김형주 이번은 전 네. 국회의원이고 소중섭 전 기자. 네. 예, 네. 그리고 최병묵 이분도 최병묵 이분도 지금은 평론가 이름을 띠고 있지만 이분도 사실은 언론인이다. 최병묵 이분이 동아인가요? 문화 출신. 조선일보. 조선일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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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선일보 기자. 네네. 네. 곳곳에서 활약하시는 민원연에서 사실 계속 이렇게 여러 번 겹치기 출연은 좀 하지 말아달라. 네. 왜냐면은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되면은 출연자들이 모든 주장이 다 검증된 사실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게 계속 검증이 되지 않고 이 방송사 프로그램, 저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이 뭐 이런 걸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하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좀 겹치기 출연은 삼가 달라. 네. 방송사들로 그런 건 좀 견제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역시 아직도 정도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박진수 활동가님, 우리 종편 전문가인데 이번 대선 기간 물론 지금 22일밖에 안 남았지만, 네. 근데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네. 어떻게 종편 모니터링 계속 하시나요, 요 기간? 네, 일단 저희가 기존에 뭐 황당한 발언 말씀드리던 대로 좀 황당한 발언 위주로 보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또 어떤 문제 발언이 좀 출연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거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예전만큼 아주 풍부한 모니터가 되진 못할 수도 있지만 좀 풍부하다는 건 풍부한 막말이 마구 그렇죠. 한가득 나오지 네. 않을 수도 네. 있지만, 네. 선거 기간이라 방송사들이 조심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4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뭐 8개, 12개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양적으로 그런 황당한 발언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종편에 계속되는 문제점 그리고 좀 그 계속되는 문제점 속에서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시민분들이 민원연에 종편 보시다가 네. 정말 분노가 솟아서 막 항의 전화도 하시고 막 분통도 터뜨리고 이런 분들 꽤 많으셨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줄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민원연이 조금 짧은 기간 안 보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유튜브로 옮아가셨나? 그럴까요? 네. 유튜브도 저희가 좀 심심치 않게 전화를 그간 받았었는데. 네. 네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종편 시사대담 출연자로 들여다봤습니다. 출연자를 들여다봤는데요. 특징이 보수, 남성, 네. 그다음에 언론인 편중이 아직도 심각하다. 네. 특히 보수 성향이 2.67배 네. 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남성이 이 70% 이상 차지하고요. 네. 네, 특히 MBN 같은 경우는 언론인 집권 또 보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네. 나타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선거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낮에 시청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식당이라든지 뭐 대합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도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공정한 출연진 구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솔 활동가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박진솔 활동가, 고은지 활동가, 그리고 김봄빛 날의 활동가. 네, 오늘 함께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